갑시다. 저기 혹시 부정조건과 정조건 안 갖고 온 사람 있어요? 다 있지. 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 자 부정조건과 정조건. 자 이쪽에서는 문제가 다 무난무난합니다. 자 일단 간단한 개념만 조금 정리해보고 문제는 조금 빨리빨리 나갈게요. 왜냐면 부정조건 쪽에서는 설명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정조건은 정의가 뭐냐면 얘는 그냥 미분의 반대 연산, 그죠? 뭐 전개가 있으면 인수분해가 있고 그 다음에 통분이 있으면 부분분수가 있듯이 미분이 있으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부정조건이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정적분은 이건 뭐 사람마다 설명하는 게 다 다르지만 나는 정적분을 그냥 연속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은 근본적으로는 다른 건가요? 완전 다른 거예요. 출발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개념 자체가 아예 상관이 없어요. 맨 처음에. 근데 증명 과정에서 부정적분이 정적분과 사실상 똑같구나 라는 게 밝혀지면서 하나는 이름을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정적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때 부정적분부터 한 번만 잠깐 봅시다. 그럼 미분의 역연산이잖아요. 우리가 fx가 있어요. fx가 만약에 x제곱이다. 그럼 당연히 미분하면은 2x가 되겠지. 그럼 얘를 다시 부정적분을 한다 그러면 x제곱이 되겠네.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우리가 기울기를 안다고 해서 함수값을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인테그랄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럼 얘는 x제곱이지만 상수는 사실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럼 잠깐만. 갑자기 생뚱맞게 이 기호는 왜 나오는 거냐? 이게 인테그랄이라는 기호 자체가 요거라는 기호잖아요. 요거는 이제 서메이션이라고 하는 합, S자를 그냥 길게 늘어뜨려서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합이라는 뜻입니다. 합. 자, 근데 뭐의 합? fx의 합. 그렇죠? fx의 합. 근데 뒤에다가 뭘 더 붙이냐? dx라는 기호를 붙여요. 이 dx라는 기호를 붙이는 이유는 원래는 정적분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고 부정적분적인 측면에서는 dx는 그냥 적분 변수, 적분할 때는 변수를 그냥 x로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 리미트 변수랑 비슷한 겁니다. x가 3으로 갈 때 무슨 fx라고 하면 여기서는 x가 변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얘 느낌처럼 적분할 때는 x를 변수로 생각해 주세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정적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합의 기호를 들어가게 돼요. 자, 근데 정적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정적분은 합의 기호 인테그랄, 서메이션의 합, 인테그랄 기호를 가지고 있는데 fx라는 거를 갖다가 dx를 곱해서 뭐 3부터 5까지 막 구간이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얘는 구간이 안 정해져 있다. 안일부자의 정할 정짝에서 안 정해져 있는 적분, 부정적분. 얘는 구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해진 적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게 됩니다. 원칙상 개념, 근본 개념 자체는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부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편의상 우리가 미분 전 단계로 가는구나. 그래서 라지 F로 보통 많이 쓰게 되겠고요. 그때 상수는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얘를 적분상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C는 말 그대로 그냥 컨스턴트의 약자예요. 맞아, 상수라는 컨스턴트 약자를 갖다가 쓰는데 나중에 우리가 부정적분 시험에서 문제를 낼 때 막 단답형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단답형 같은 경우에 부정적분을 냈는데 적분상수를 안 붙였다면은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적분상수 C를 안 붙이면은 그냥 감점이 아니고 그냥 오답으로 처리해버려요. 얘는 감점 수준이 아니고 오답이에요. 그래서 부정적분 하면 적분상수 무조건 떠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얘를 일단 먼저 좀 떠올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몰라,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얘를 미분을 먼저 했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얘는 f'x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부정적분을 들어간다 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fx가 원상태로 그대로 가죠. 그렇지만 상수는 알 수 없다라는 거. 그쵸? 예를 들면은 x제곱을 미분한 다음에 다시 적분한다면 얘는 미분 먼저 들어가니까 2x가 될 테지만, 그쵸? 얘는 적분한다고 해도 상수는 뭐가 될지 몰라요. 5가 될지 10이 될지 1억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왜? 어차피 미분하면 그냥 2x니까. 그쵸? 그래서 상수는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C. 그죠? 이렇게 그냥 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뭘 먼저 한다? 이번에는 적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적분 먼저 한다 그러면 얘는 라지 fx 플러스 c 이렇게 될 텐데, 이걸 갖다가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 얘는 라지 f 프라임 x가 되겠고, c는 없죠. 어차피 c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빵. 그건 우리는 fx라고 씁니다.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하고를 한 번씩 한다 그러면 그냥 원상태 그대로 가지만, 부정적분으로 끝나면 얘는 상수를 모르고, 만약에 미분으로 끝난다 그러면 상수는 그대로 고스란히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 좀 생각해 줘야 돼요. 안쪽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바깥쪽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정적분의 성질을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부정적분의 성질은 사실 어떨까요? 그냥 미분의 성질이랑 거의 똑같죠? 그냥 순서만 바뀌는 것 뿐이니까. 미분 전 단계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 부정적분의 성질이 나중에 정적분의 성질하고도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의 성질은 합이잖아요. 합이 또 있었는데 뭐가 있죠? 수열의 합,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랑 성질이 거의 다 똑같아요. 진짜 거의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분의 성질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상수가 나왔다. 그럼 얘는 cx 플러스 a라고 할까? ax 플러스 c.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수배의 요게 나왔다. 그럼 얘는 개수는 앞으로 빼놓고 적분해도 상관은 없겠죠. 이제 개수는 앞으로 빼놓고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함수의 부정적분에 관련된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따로 계산해도 된다. 왜? 미분도 따로 하니까. 그러면 곱한 거 적분은 어떻게 하냐? 곱한 거 적분은 어떻게 하느냐? 덧셈 뺄셈만 있잖아. 곱한 거 적분은 어떻게 하느냐? 못해요. 그죠? 못합니다. 이건 고등 과정 중에서는 이제 미적분 2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곱함수의 적분은 이제 부분적분이라는 걸 사용하다 보니까 미적 1에서는 그냥 딱 요거까지가 그냥 전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만 참고적으로 요거는 생각해 줘야 돼요. 참고적으로 다른 곱함수의 적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xf'(x) 플러스 fx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적분하라고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애는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딱 보자마자 맞아, 얘 그냥 xfx 미분한 거잖아. 그쵸? 곱미분이잖아. 그쵸? 이거를 보자마자 부정적분하면 xfx 플러스 c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오는 애입니다. 오케이? 다른 곱적분은 필요 없는데 얘는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얘는 그죠? 심한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레벨 4 이상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분의 성질까지 전부 다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적분에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자, 정적분은 왜 연속합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적분을 연속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정적분은 원칙상 어떠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맞아요. 고안된 건 맞습니다.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건 맞아요. 자,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사각형 넓이, 아니면 삼각형 넓이, 뭐 평행사변형 넓이, 뭐 마름 뭐 넓이든 아니면 그냥 뭐 랜덤한 사각형 넓이든 뭐 잘라놓으면 뭐 삼각형 2개 합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넓이 구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괜찮죠? 직선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이거는 못 구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구하려고 할 때 미세하게 잘라요. 미세하게 잘라요. 미세하게 자르고 걔를 싹을 적자. 그래서
미세하게 잘라서 다 쌓는다. 그래서 적분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쌓을 적자예요. 자, 그래서 많이 잘라놓고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는 거. 근데 얘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얘까지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중에서 제일 심플한 걸로 예시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자, 4면이 전부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일단은 한 면만 곡선으로 돼 있는 요런 애를 구해보자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긴 애를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모르겠는데 그냥 몰라. X축이라고 하지 뭐, Y축이라고 하지 뭐. 그렇죠? Y는 fx.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얘는 A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런 곡선이 fx라고 한번 쳐봅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맨 처음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기 위해서 뭘 쓰냐? 일단 사각형 넓이를 구해요. 그럼 이 사각형 넓이는 어때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랑은 차이는 있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보다는 이만큼이 더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요. 괜찮죠? 자, 그래놓고 얘를 2등분으로 잘라봤어요. 2등분으로 잘라서 뒤에 걸 높이로 해서 이런 직사각형 두 개 넓이 합으로 볼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이만큼의 오차가 좀 더 줄어들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4등분으로 가봤어요. 4등분으로 가서 또 뒤에 걸 높이로 잡았어요. 일부러 증가함수로 만들었어요. 뒤에 거 높이로 잡으면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거 원래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등분을 해서 뒤에 걸 높이로 잡았더니 이번엔 이만큼의 오차가 또 줄어드네. 괜찮죠? 자, 그러다가 8등분을 했어요. 자, 8등분을 해서 또 뒤에 거를 높이로 잡아보니까 와우, 오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재미를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럼 뭘 하고 싶어요? 무한등분하고 싶어요. 왜? 하면 할수록 점점 곡선의 넓이랑 한없이 가까울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무한등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무한등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지수인 n등분을 내놓고 나중에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괜찮아요? 자, 그게 미적분 2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정적분과 급수 내용이고, 그 정적분과 급수는 미적투 선택자들만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없이 잘게 짜게요. 한없이 잘게 쪼개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나중에는 진짜 선분 같은 직사각형들이 엄청 나오겠죠. 그렇죠? 선분 같은 직사각형들이 엄청 나올 거야. 그래서 특정한 x 지점에서의 함수값 fx 괜찮아요? 거기에다가 샤프심 두께같이 비소한 가로를 곱해요. 괜찮아요? x 지점의 함수값에다가 거기다가 dx를 곱해요. 그럼 얘는 진짜 선분 같은 직사각형 넓이가 하나가 나온다고요. 괜찮나요? 그렇죠? 선분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그거를 x가 0부터 a까지, x가 0부터 a까지 싹 다 더해주는 걸로 정의를 한다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연속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수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수합. 괜찮아요? 자, 근데 요 실수합을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실수합을 어떻게 계산하냐? 미안해. 얘는 증명이 1시간 걸리는 거고 미적투에서나 증명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하냐?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잘 설명하세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외워야 돼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부정적분을 구해요. 그 부정적분에서 윗끝 집어넣은 거에서 아래끝 집어넣은 걸 뺍니다. 라지 FA 빼기 라지 F 제로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를 갖다가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에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가 증명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 둘이 한 통속이구나, 그냥 구간이 있고 없고로 끝나는구나 나오게 되는데, 좀 미안하지만 얘는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 부정적분에다가 윗끝 집어넣고 아래끝 집어넣은 걸로 빼면 되는구나. 근데 잠깐만, 부정적분이라면서 근데 왜 적분상수 안 쓰냐? 왜 안 써요? 그렇죠. 어차피 B 집어넣은 거에서 A 집어넣은 거 뺄 거기 때문에 상수 차이는 어차피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부정적분 중에서 숫자를 뭘 써도 상관없어요. 상수는 뭘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뺄 거라서. 그래서 계산 자체는 라지 F B 빼기 라지 F A.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 아, 얘를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얘기해요. 아,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괜찮죠? 연속합. 자,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연속합이 방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y는 fx가 나오고 이게 만약에 a부터 b까지 간다 그러면은 얘는 모든 x 지점에서 함수값이 다 어때요? 다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수만 더하다 보니까 아, 얘는 a부터 b까지 fx dx. 얘는 그냥 양수가 될 거야.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넓이가 s라고 쳐볼게요. 이 둘러싸인 볼의 넓이가 s라고 칠게요. 그럼 얘는 정적분 값 자체가 그냥 넓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 괜찮아요? 완전히 똑같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구간에서 계속 음수만 나온다고 칠게요. y는 fx 음수만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a부터 b까지 싹 다 더한다 그러면 얘는 음수들만 더하는 거야. 음수합이에요. 음수합. 괜찮아요? 음수합. 그래서 fx를 갖다가 a부터 b까지 싹 다 곱해서 더한다 그러면 얘는 음수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아, 정적분 값은 음수가 나올 수 있구나. 넓이는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못 나오지. 넓이는 음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정적분과 넓이는 완전 다른 거예요. 괜찮죠?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건 맞지만 하다 보니까 연속합이 돼버리면서 음수합, 양수합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넓이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넓이가 s다. 그럼 얘는 뭘로 나온다고요? 얘는 마이너스 s로 나온다고요. 괜찮죠? 자, 그럼 만약에 이게 구간 안에서 양수음수가 그럼 다 나오면 어떡하냐? a부터 b까지, 그쵸? fx 라고 친다면은 0부터 빵 때릴 때까지는 음수합, 여기서부터 b까지는 양수합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를 넓이 S1, S2라고 한번 쳐볼게요. S1, S2라고 친다면 a부터 b까지 fx를 싹 다 더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얘부터 얘까지는 음수만 더했고요. 얘부터 얘까지는 양수만 더한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두 넓이의 차이처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얘가 음수가 나올지 양수가 나올지는 둘의 크기 가지고 비교를 해줘야 돼요. 괜찮죠?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자, a부터 b까지 fx dx가 있어요. 자, a부터 b까지 fx dx가 있어요. 그럼 얘는 라지 fb 빼기 라지 fa라고 쓸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윗끝 아래끝 뒤바꿔 놓으면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라지 fa 빼기 라지 fb가 돼요. 괜찮아요? 정의상, 그죠? 정의상. 그래서 얘는 둘이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괜찮아요? 윗끝 아래끝 위치를 뒤바꿔 놓으면은 얘는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윗끝이 아래끝보다 꼭 크거나 작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2부터 5까지 fx dx는 얘는 5부터 2까지 fx dx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씌워도 상관은 없다고요. 괜찮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렇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이거 그냥 참고만 해요. dx의 의미가 x의 미소 변화량이잖아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5에서 2를 뺀 거를 무한등분한 거예요. 괜찮아요? 윗끝에서 아래끝 뺀 걸 무한등분한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dx가 양수인 상태예요. 이해돼요? 자, 얘는 뭐냐면 이 dx는 윗끝에서 아래끝 뺀 거를 갖다가 무한등분한 거기 때문에 얘는 음수라고요. 그래서 윗끝 아래끝 위치 뒤바꾸면 dx 부호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음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dx를 해석하는 것까지는 이 과정에서는 요구하지 않아요. 미적분 2나 그나마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면 되지, 미적 2도 사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걸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게 윗끝 아래끝이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애매하면 어떻게 들어간다? 그냥 윗끝이 아래끝보다 작으면 일단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바꿔요. 윗끝이 아래끝보다 큰 게 제일 편합니다. 괜찮아요? 뒤집어 놔서 쓸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거 정적분의 성질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지금 A라고 하지 말고 K라고 할게. K? 그렇죠. 그럼 얘를 A부터 B까지 적분했다. 그럼 이건 부정적분이니까 그냥 A, B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정적분으로 놓고 봐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정적분으로 놓고 봐도
다 따로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부정적분의 성질하고 정적분의 성질은 굉장히 다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봐줘야 되는 정적분의 주요 성질이 하나가 있어요. 자, 정적분의 주요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얘는 위끝과 아래끝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끝과 아래끝이 똑같다 그러면 y는 fx예요. a에서부터 시작해서 a까지만 넓이를 구해요. 뭐야? 선분 하나밖에 없어요. 넓이 얼마? 빵. 괜찮아요? 왜? 시작과 동시에 끝나잖아요. 얘가 지금 빵이라고요. 시작과 동시에. 그래서 얘는 넓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거 아까 전에 얘기한 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a부터 b까지 fx dx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fx dx. 그래서 위끝 아래끝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때문에 뭘 쓸 수 있느냐? a부터 b까지 fx dx는 a부터 c까지 fx dx에다가 c부터 b까지 fx dx로 찢어 쓸 수 있다라는 거. 그쵸? 자, 요 마지막 내용까지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까지가. 여기 전부 다 써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보면 돼요. 여기 다 써놨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정적분의 성질 중에서 요 마지막 내용에 관련된 거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나오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fx가 있어요. 자, 얘를 1부터 3까지 적분하고 싶어요. 1부터 3까지 fx를 적분한다 라고 친다면 얘는 이렇게 가도 되잖아. 그쵸? 2까지 해서 요거는 1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2부터 3까지 fx dx. 그쵸? 이거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 그쵸? 1부터 2까지 넓이랑 넓이? 정적분과 2부터 3까지 정적분 둘이 더해도 상관은 없다. 괜찮네? 근데 이거 중복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2로 끝났는데 2로 또 시작한다? 그럼 2가 중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연속합은 선분 하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넓이가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오히려 똑같이 써줘야 됩니다. 참고로 수열에서는 그쵸? 수열에서는 이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라고 한다면 뒤에다가는 3부터 5까지로 쓰면 돼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중복이니까. 그렇죠? 얘는 이산적인 애들의 합이라서 하나하나가 덩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중복되게 나오면 안 돼요. 1부터 3까지 더했으면 4부터 5까지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정적분은 똑같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자, 근데 이거를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럼 얘는 잠깐만. 나는 1부터 2까지 가기 싫은데 1부터 4까지 가고 싶어. 그렇죠? 1부터 4까지 fx dx 해놓고 이거 된다며. 4부터 3까지. 그죠? 자, 맞을까요? 아닐까요? 자,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됩니다. 이 위끝 아래끝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A, B, C 대소랑 무관하다고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죠? 대소랑 무관합니다. 왜지? 다시 한번 1부터 4까지 fx dx에다가 3, 4 위치 D 바꾸면은 왜 위끝 아래끝이 순서가 위가 더 크지 않으면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거랑 똑같지 않냐? 그래서 1부터 4까지 더한 거에서 얘를 한 통 빼버리니까 1부터 3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괜찮죠? 이해될까? 그래서 다시 한번 윗끝이 얘 아래끝하고 똑같으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이거 대소 비교가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부정적분부터 정적분까지 그냥 정의와 개념에 관련된 것만 쭉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딱 어디까지 설명했냐면은 개념적으로는 대칭적분, 주기적분 전까지 92번까지 개념 설명이 지금 다 끝났어요. 할 얘기가 이게 전부 다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레벨업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레벨 2 중에서 일단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너무 쉬운데? 너무 다 쉽다. 그쵸? 쉽다. 아쉽다. 17번 한 번만 해볼게요. 17번. 그나마 도움이 될 만한 문제가 17번밖에 없네요.
레벨 2, 레벨 1이구나. 아, 레벨 1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없어? 파일도 안 하거든요. 방금 내가 접기만 했어? 네네네. 자, 17번은 뭐 조금 당황스럽기만 하지 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6x제곱 빼기 2f1x.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f1은 그냥 상수예요. 그래서 막 a 같은 걸로 그냥 잡아 놓을게요. 왜? 안 그러면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a로 잡아 놓고 나머지 양변을 x에 대해서 접근한다고 친다면 fx는 2x 세제곱 빼기 a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0 집어넣어서 4 나오니까 c가 그냥 4 나오겠고, 그 다음에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f1 그러면 2 빼기 a 플러스 4 이거 지금 얼마? a로 나와야 되니까 a 값이 3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레벨 2 문제 쪽에서
음, 음, 레벨 2 문제 쪽에서 딱히 할 만한 게 없는데. 자, 그래도 구간 설정에서 가는 거 24번 하나만 좀 해볼게요. 레벨 2 문제 중에서는 24번. 다 풀었네? 이거 지금 어떻게 풀고 있냐면은 제가 적분 기호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글로 다 쓰고 되게 반사하게 근성이네? 아니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얘가 기암수래. 얘 빵이 됐네. 빵 묻자. 그러면 제가 그려서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요. 널 알았어. 그래. 아니, 괜찮아. 그거 원래 맞아. 너무 돌아와. 그지. 좀 돌아가긴 하는데,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은? 아니. 나중에는 안 쓰게 될 거야. 안 써야만 해. 산수 모르지 10원. 얘도 또 적분하면은. 상수는 벌써 있어요. 응? 저기 써놨어. 미분할 때도 상수 개수로 해도 되지? 적분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K 곱하기 뭐 내림차순으로 써도 돼. 응. 지금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고. 근데 잠깐만, 이거 어차피 영영집으로 하면 똑같죠? 미분에서 영영집으로 하면 똑같아야 되지. 미분에서 영집으로 하면 마이너스 1. 미분에서 영집으로 하면 이 K지. K는 그냥 마이너스 1이네. 미분 가능한. 아니구나. RG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fx는 미분 가능한지 모르는구나. 미안. 이 상태로 가야 되는구나. 그럼 RGFX는 연속함수니까 얘에다가 오면 그치, 영영집하면 똑같아야 되지. 위에 더함수가 아니니까 영영집하면 똑같은 거는 알고 있고. P1이 그래서 2 대입하고 마3 대입하고
그래서 C2는 K 빼고 뒤에서 플러스 C2로 해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 왜냐면 이 C2가 또 K까지 곱한 상태로 보면 되게 헷갈릴 거야. 뭐 근데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 자, 잠깐만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자, 일단 라지 F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 그랬으니까 도함수인 스몰 F는 연속함수. 근데 당연히 연속이게 보일 거고요. 라지 fx는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1 x가 함수일 때, 그 다음에 얘는 k는 냅두고 x제곱 빼기 3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c2는 그냥 밖에다가 더 놓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이래야 안 헷갈리니까 0보다 커놨다. 그쵸? 그럼 당연히 얘는 미분계수는 여기다 00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연속만 성립해주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C1이 C2랑 똑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은 C값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냥 1이네. 그쵸? 그래서 F2에서 F 마삼 빼주면 되니까 2 집어넣으면 4 빼기 3분의 8 3분의 4K 플러스 C1, 거기서 마3 집어넣으면 마9 플러스 C1, 그래서 3분의 4K에서 9를 뺀 게 21, 3분의 4K가 30이다. 그쵸? 그래서 K 값이 왜 이러지? 2분의 15 세배 45? 이상하다. 이상한데? 뭐지? 잠깐. 충격과 공포. 잠깐. 이 계산에서 지금 내가 틀리고 있는 거예요? 잠깐. 2 집어넣으면 4. 3분의 8. 12. 3분의 4. 3분의 4K. 15. 마4 마9. 더 해야지. 왜 빼고 있어? 미안해. 플러스 9 마이너스 9 12. 12 미안해. 큰일 났다 진짜. 자, 아무튼 그래서 K값은 3, 3은 9.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오게 되겠네요. 미안 9가 답이에요. 자, 레벨 3 쪽도 한 번만 가봅시다. 레벨 3 문제는 딱 하나만 좀 가볼게요. 27번. 요거는 최근 문제는 아니지만, 개념상 되게 좋은 개념이라서 얘는 꼭 잘 정리해둬야 됩니다. 내신 출제율도 굉장히 높은 애라서 이런 패턴 자체가 다 그래요. 제가 입었을 그때 어쨌든 이걸 그때 이랬던 거 같아. 오, 잘했네. 이게 맞아요? 근데 저 잘했어. 너무 풀이 봤는데 좀 시기도 막 많은 거 같아. 그러니까 해설지 풀이? 아니요, 제일 아니야, 이 풀이가 안 길어. 이게 최적화야. 이게 이게 최적화야. 그래서 저거 다른 문제 내푸는 거 보고 그거 다 풀려면 좀 많은 거. 아니, 이 정도면 긴 거 아니야. 인수 정리 써서 들어간 풀이라서 이 정도면 최적화된 거야. 그래요? 나도 이것도 너무 긴 거 같아. 레벨 4 이 정도면 긴 게 아니에요. 레벨 4. 인터넷에 뜨는 사람이 그걸 진짜 막 이만큼 써놓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이 풀이를 안 쓰고 머릿속에서 한 거야. 이게 최적화가 맞아. 사실 내가 현역 시절 때 그래서 거의 안 써요. 머릿속에서 거의 다 끝내고 그냥 몇 개 까먹을 것 같은 것만 좀 써놓고 전체적인 파악을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얘를 뭘 먼저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안 돼. 자, fx 2차 함수지. 그럼 계산하지 말고 한번 봐봐요. 2차 더하기 2차지. 그럼 2차 더하기 2차면은 2차일 수도 있고 1차 이하일 수도 있어요. 걔를 적분한 게 gx예요. 그럼 gx는 3차 이하겠지? 근데 fx가 2차야. 근데 gx를 곱했더니 4차가 나요. 2차지. 그럼 얘는 1차 이하여야 되지. 괜찮나? fx는 그럼 2차 계수가 얼마? 오케이. 그렇게 들어가야 돼. 자, 일단 gx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몇 차야 돼요? f가 2차니까 gx도 2차로 나와야만 fx, gx 곱한 게 4차로 나오는구나. 그쵸? 왜냐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정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2차 더하기 2차, 얘는 2차 이하예요. 왜 2차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2차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2차 이하를 부정적분했으니까 얘는 3차 이하가 되겠네. 근데 곱해보니까 3차면 안 되잖아요. 얘는 무조건 2차로 나와야 된다. 2차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는 요게 1차식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게 1차식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요게 1차식이면은 x제곱 플러스 fx는 ax 플러스 b. 그죠? 이렇게 일단 정리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fx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구나. 나머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일반형 가지고 들어가 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ax 플러스 b였으니까 지금 gx는 어떻게 돼요? ax 플러스 b 부정적분 했으니까 2분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써봐도 되겠네. 그래 놓고 곱한 거를 전개했는데 저렇게 나오려면은 이제 전개해보면서 미지수 찾아내면 되겠죠. 저거는 이제 공수 원 때 썼던 전개하면서 개수 비교하는 거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1분만 이따 마무리해 볼게요. 사 4분의 x 마이너스 1의 4제곱. 적분 상승은 어디 있어요? c 붙여야 돼요. 잘하고 있네. 자, 그래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해서 요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딱 봐도 4차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요 두 개 곱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4제곱 나오려면 a 값이 4야 되겠네. 그죠? a는 4. 그죠? 여기가 4 나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 그럼 얘는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러면 이때 3차가 나와야 되는데 3차는 2차 1차. 그래서 8x 세제곱. 뭐야, 그럼 여기도 2차 1차 나가야 되는데 더 없잖아요.
얘는 무조건 빵일 수밖에 없겠네. 괜찮죠? 그럼 얘도 빵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1차도 또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C도 빵 나와야지. 아, 그러면 끝났네.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gx는 그냥 2x제곱만 나오는구나. 그래서 g2는 그냥 2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형을 통해서 다 찾아내야 되는 애들이 그래도 은근히 꽤 나오기는 해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하지만 요거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요거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개해서 해도 되는데 전개해서 하지 않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뭐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다함수 미분법 중에서 이거 nf(n-1) 곱하기 f'(x) 미적분 선택자들은 그냥 합성함수 미분법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됩니다. 자, 근데 미적분 선택자가 아니면은 얘는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느냐? f제곱 fx제곱 미분한다면 얘는 2fx 곱하기 f'x였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죠? 곱미분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래서 f 3개짜리 미분도 마찬가지야. 맨 앞에 미분하면 뒤 두 개 그대로, 가운데 미분하면 앞뒤로 그대로, 앞에 두 개 그대로, 맨 뒤에 미분. 그러다 보니까 얘는 3fx 제곱 곱하기 f'x. 그죠? 그래서 fx 세제곱짜리 미분을 하면은 3 나가고 fx 제곱 나가고 그 다음에 속미분 f'x까지 더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대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냐? 참고로 속미분이 상수인 경우 아니면 못 나옵니다. 속미분이 상수인 거 아니면 미적원에서는 못 나와요. 그래서 얘를 딱 보자마자 일단 차수 하나 올리고 4분의 1 적분상수 C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3x-2의 4제곱 막 이런 거 적분한다. 당연히 이런 거 전개해서 적분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일단 차수 하나 올리고 미분하면 5가 나가는데 속미분 3까지 또 나가니까 얘는 15분의 1로 나눠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요거 생각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 실수 좀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얘 같은 경우 적분한다면 속미분이 3이니까 3분의 1까지 또 곱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하지? 와, 그럼 얘는 적분 어떻게 하지? 요런 거는 적분은 그러면은 똑같이 3x제곱 플러스 1의 5제곱인데 맞다 5 나가야지 5분의 맞다 속미분 6x지 그럼 6x분의 1 그리고 C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안 돼요. 속미분이 상수가 아니면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는 그래 얘만 미분한다면 얘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얘 미분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미적투에서 처리하는 친구들은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 보일 거예요. 참고로 미분했을 때 속미분이 상수인 경우밖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문제는 미적투 아니면 안 나온다고요. 미적원에서만 본다면 이런 거 안 나오고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속미분이 1인 애들 외에는 굳이 미적원에서 낼 이유가 없어서 보통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보통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부정적분을 이용한 함수의 결정. 얘는 중간에 문제가 조금 있지만 39번만 해볼게요. 39번만. 미안, 앞에 것들은 좀 숙제로 가볼게. 왜냐면 부정적분은 진짜 풀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거 풀 거면 설명 안 해줄 텐데.
알았어. 이따가 할게.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아, 그래요? 엄청 중요한 수능 아니, 문제야. 제가 지금 추측 좀 해봤는데 제가 기함수잖아요. 우함수는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은 기함수가 되겠죠. 근데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겠죠. 어우, 잘했어. 그럼 얘는 기함수니까 사라지지. 아, 사라져요? 당연하지, 기함수. 아, 그럼 좌우 그냥 대칭 그런 관이. 거네. 오케이. 아, 우리 심심해서 어떡해. 이 앞에 걸까요? 끝에 선 되죠. 마지막에. fx 10번인데. 제가 지금 gx가 f'x 절대값 빼기 f'x구나. 그럼 f'x가 양수일 때는 빵이고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2배. 그러면은 알파 베타는 구했나? 치울 수도 있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지점에서 지금 극점 가지는구나. 그럼 0부터 루트 5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2배. 루트 5부터 10까지는 도함수가 양수니까 걔는 빵. 그래서 얘는 0부터 플러스 루트 5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0부터 플러스 루트 5까지면은 적분했을 때가 이 높이차만큼 나올 거잖아. 그럼 이 높이차 2배가 그냥 답이네. 그러면은 얘가 9고 마이너스 16. 답이 32가 나오는데? 내가 잘못 구했나? 오! 해도 돼. 근데 F3에 대한 없이 되는 거죠. 그게 따라오는 거고. 그치. 잠깐만. 요거는 힌트를 좀 갈게요. 적분상수 좀 잘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그 39번에서 문제를 본다면은 부정적분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그랬으니까 라지 f 프라임 x는 스몰 fx인 걸 알겠고, 그 다음에 2fx 플러스 1의 부정적분을 라지 gx라고 했으니까 라지 g 프라임 x가 2fx 플러스 1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라지 f랑 라지 g의 관계를 뽑을 수 있겠는데? 그쵸? 이거 그냥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2 라지 f 프라임 x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괜찮아요? 스몰 f 대신에 라지 f 프라임 집어넣어도 되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라지 g 프라임 x 빼기 2 라지 f 프라임 x 얘는 지금 1인 걸 알 수 있겠고 괜찮을까? 얘를 양변의 x에 대해서 적분한다 그러면은 라지 gx 빼기 2 라지 fx는
x인데 적분상수는 알 수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라지 F랑 스몰 f, 라지 F랑 라지 G 얘네 둘의 적분상수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통째로 아예 상수를 모르는 거니까 그냥 합쳐서 그냥 라지 C 이렇게 하나 잡아놓으면 됩니다.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해 볼게요. 계속 얘기해주면 두 개 이상의 함수의 위치 관계는 빼남수, 그죠? 통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따로따로 보려고 그러면 변수가 늘어나요. 변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미지수가 늘어나요. 괜찮나? 혹시 나와 있어서 구해서. 얘가 99, 이거 맞아. 이거 마이너스 16이. 근데 이거 마이너스 16이라서 이거 그냥 30이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0이 아니구나. 오케이.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하하하. 이게 무슨 식이지? 그죠? 왜냐면 얘를 부정적분해야 라지지가 되는 거지. 오케이. 미안. 자,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여기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라지 G3 빼기 2 라지 F3. 자, 그게 3 플러스 C인데 문제에서는 라지 G3랑 2 라지 F3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게 좀 빵인 상태. 따라서 적분상수 C는 마삼이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게 지금 마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x에다가 5 집어넣은 거니까 G5 빼기 2 라지 F5. 그러면 5 빼기 3, 그래서 그냥 답이 2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웬만하면은 레벨 4를 안 풀고 넘어갈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41번 이거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41번 얘는 그래도 너무 중요한 레벨 4고 아마 몇 번 본 적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한 것도 있어서 눈치가 빠르다면 그리고 인수 정리 잘 쓴다면 얘는 식이 거의 안 나와요. 이거 근데 내가 시작하면서 공부하면서 이거까지 알아서 이렇게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차함수를 접근하니까 응. 좀 깜깜해지는 거예요. 응. 이차함수? 응. 이렇게 하고 5차 방정식을 풀어요? 니은의 수식으로? 아, 니은을 알아서. 디귿? 힌트 줄까? 6t는 잠깐만. 되게 그냥 단순 계산 아니에요? 계산은 아니야. 아, 되게 심오한. 그냥 힌트 주세요. 구간 똑같게 만들 수 있어요. 6t는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3이라는 상수함수를 접근하면 돼.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3dt. 그러면 6t가 되지. 이거 할 거예요? 아니, 걔 넘어갈 것 같은데. 아, 좀 모르겠어요, 지금. 샤프 어디다 놨니? 이거 쓰세요. 이거 샤프심이 없어요. 여기 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볼게요. 저 여기까지 안 했어요. 그치? 이거 빠질걸요? 이거잖아요. 네. 0부터 t까지 2배의 fx dx죠. 네. 그러면 0부터 t까지 fx dx가 3t보다 작으면 되지. 그럼 얘는 0부터 t까지 3 접근한 거랑 똑같죠. 그럼 좌변으로 넘기면 구간 똑같으니까 합칠 수 있지. 얘가 음수인지 보면 되죠. I 근데 지하를 왜 접근해요? 아니, 구간 맞춰서 통으로 비교돼서 하려고. 얘는 정적분이고 얘는 정적분 대내잖아. 약간 이해했어요. 이렇게 급수 맞추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잘 찾았어? 오호, 오케이. 이걸 뭐도 지쳐야 돼요. XFX 곱의 미분이라는 걸 여기다가 써놨어. 엄청 많이 나온다고. 자, 이거는 아까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다른 법적분은 안 나오는데 얘는 엄청 나온다고요. 별 한 5개? 그죠? 이거. 자, 이거는 4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눈에 확 띄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얘는 xfx를 미분한 거구나 라고 써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양변에다가 인테그랄을 씌워준다면은 gx는 xf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다만 적분상수는 모릅니다. 그렇죠? 왼쪽 오른쪽 둘 다 모르는데 그냥 합쳐서 하나라고 쓰자 라는 거예요. 괜찮을까? 자, 다시 한번 xf'(x) 더하기 fx가 나왔다. 그러면은 쓸 게 얘밖에 없어요. xfx 곱미분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이게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로. 얘만 나오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이 gx는 그러면 어떻지? 생각해보니까 f빵은 빵이잖아. 그렇죠? f빵은 빵이잖아. 그렇죠? f빵은 빵. 그럼 g빵도 빵 나와요. 그렇죠? f빵은 빵. 아, 몰라. g0 하면 잠깐. 싫어. 아니야. 이러지 말자. 이는 그대로 그냥 갑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gx가 요거에다가 x를 한 번 더 곱한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xfx를 그려본다면은 얘는 당장 얘가 지금 x 하나에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인수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최고치계수가 1인 3차 기준으로. 그럼 여기다가 x 한 번 더 곱했다 그러면 x 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자, 요렇게 생겼구나. 그렇죠? 빵 알파.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c를 더한 상태가 지금 gx예요. 근데 이미 얘는 극소가 빵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c가 빵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gx가 xfx x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요 함수 자체가 그냥 gx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치?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2분의 알파 지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될까? 오케이. 응? 잠깐만, 요건 괜찮아? 참고라고 쓴 거? x, 요건 괜찮지? 그러면은 gx는 여기다가 c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 말하는 이걸 좀 접근해보자면 접근하면 상수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C1, C2 이렇게 해도 근데 둘 다 모르는 상수잖아. 넘겨서 그냥 합쳐서 C2 빼기 C1은 그냥 C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야. 그럼 얘는 2 들어가는 거 괜찮지? 근데 극소가 빵 나와야 된대. 극소가 빵 나온다면 0 알파 지점에서 빵 나야 되잖아. 여기가 극소니까. 그러니까 C가 빵인 건 알죠. 괜찮을까? 근데 극수가 근데 0이나 알파에서 그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에서도 4차 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저렇게 생겼어요. 괜찮나? 이게 4차가 생각보다 되게 제한적으로 생겼어요. 지금 쟤는 물론 미분을 해서 봐도 상관이 없거든? 그러면 0, 2분의 알파, 세 군데 다 phân 거예요.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할게. 0, 2분의 알파, 알파지. 그러면 감소진다 하니까 0과 알파가 극소가 맞아요. 괜찮을까? 그래서 얘는 2분의 알파일 때 극대가 됩니다. 괜찮나? 오케이.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요 함수 자체가 gx인 것까지는 괜찮지? 요 함수 자체가 gx.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알파 집어넣었을 때가 81이구나. 그래서 g 2분의 알파. 그러면 2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제곱. 그래서 2분의 알파 4제곱이 되네요. 81 따라서 2분의 알파는 3이구나. 그죠? 3 4제곱이 81이니까 알파가 그냥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을까?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여가지고 얘는 잘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G 3분의 알파. 자, 그래서 G2가 되겠네요. 그럼 알파가
6이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은 2제곱 4. 4제곱 16. 64.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쉽다. 잠깐만 쉬었다가 정적분 풀었다. 좀 가볼게요.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네. 질문. 뽑아줄까? 몇 단? 부정적분 정적분 쓴다. 그렇지? 오케이. 16대.